소멸이 원칙입니다. 즉 세무조정 뭡니까? 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정 안 합니다. 세무조정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특례 규정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가 이제 특례 규정 중요해요. 특례. 예배인데 특례 규정을 좀 알아야 돼요. 원칙은 소멸이다. 근데 특례는 뭐냐면 시행부적격이 발생했다면 소멸이 원칙이다. 근데 만약에 이전에 상각 부인액이 있으면요. 부인액이 있다면 이 단서가 만약에 그냥 소멸이지만 만약에 상각 부인액 이전에 부인된 금액이 있다라면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송금산입 마이너스고 추인 과정을 거치는데 그걸 그죠? 있다면 여기 둘 중에 작은 거 민 규정입니다. 시인부족액과 그죠? 네, 상각 부인액 중에서 첫 번째 둘 중에서 뭡니까? 작은 금액을 송금산입 해서 마이너스 후보로 처분하는 있죠. 이 추인이 나타난다. 추인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추인인데 이거는 왜 이 특례가 왜 나타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두 개를 경우 1, 2를 그죠? 경우 1, 2를 연도라고 보세요. 연도. 만약에 이걸 10기라고 보고 이걸 11기라고 보고 그죠? 가정해 봅니다. 그럼 이걸 합하면 어떻게 되죠? 10기하고 뭡니까? 11기를 합해 보세요. 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죠. 기를 합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두 개 합하면요. 200이 되고 얘를 더하면요. 200이 되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뭡니까? 조정이 유발되지 않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연도를 합해가지고 뭡니까? 아무런 조정이 없어야 되니까, 차이가 없어야 되니까, 이런 개념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부인한 금액이 뭡니까? 여기 부인한 금액이 있으면 요 금액이 뭡니까? 이렇게 추인되는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여기 10기에서 부인했어요. 11기에 우리 입장이라 가정할게요. 해보니까 마이너스 시인부족이 나타나요. 소멸되는데 상각 부인액이 있다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상각 부인액이 없으면요. 소멸. 있으면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뭡니까? 30을 해줄 수 있는데 상각 부인액 범위 내에서 시인부족 범위 내에서 이걸 송금산입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인부족액이 얼마입니까? 30. 상각 부인액은요? 30. 둘 중에 작은 거를 뭡니까? 송금산입 유보함으로써 마이너스 유보함으로써 추인이 나타나는 거죠. 추인을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두 용도를 했을 때는 지금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는 유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차이가 없다는 말은 아무런 일시적 차이가 없다는 거는 유보와 마이너스가 있다 없다? 없어야 되니까 요 연도에서 차이 난 금액의 지금 차이가 없으니까 뭡니까? 소멸되는 과정 추인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죠? 요 있죠. 요 추인되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법인세법 규정에는 이 기왕부인액 중 이렇게 써요. 송금산입액이라고. 추인액 이렇게 쓰고요. 이 지금 30만큼을 기왕부인액 중 송금산입 추인액 이렇게 이런 용어를 써요. 참 어렵죠. 기왕부인액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어렵다 그죠? 기왕 바둑 중에 기왕절 합니까? 기왕정 그죠? 그런 것도 아니고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왕부인액 중 송금산입 추인액 감가상각비 조정 중에 여기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입니까 혹시? 여기 보면
조정액에 보면 뭡니까? 기왕 부인액 중 단기 송금 추인액 이렇게 있죠. 그죠? 이 말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나중에 왜 쉽냐면 얘가 알아가지고 여기에 금액이 나와요. 지가 알아서. 그죠? 우리가 계산 어떤 일정한 범위만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다 이쪽에 나와요. 그리고 추인하고 이렇게 평생기 팔아면 지가 다 조정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용어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기왕이 뭘까요? 기왕. 지금 한자 공부를 해야 되나요? 기왕이라는 게 뭐냐면, 기왕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기를, 그죠? 기. 왕이 뭐냐면 왕래할 왕자입니다. 이렇게 왕. 여기 왕래한다. 기 있죠. 기 단위. 이전에 회계의 기간에 뭡니까? 왕래할 왕자. 그러니까 이전에부터 이제까지 왕래된, 그러니까 이게까지 누적된 부인액. 이게 바로 뭐야? 이전에 상각 부인액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전기에, 올해 이전에 뭡니까? 걸쳐왔던 누적 부인액을, 그죠? 기왕이라고 합니다. 기왕.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이따위는 좀 그렇나. 하여튼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그냥,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을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그죠? 처음에 들으면 알겠습니까? 도대체 기왕이 뭐지? 기왕에 왔으니까 밥이랑 먹고 갑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용어가 좀 낯서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왕 부인액 중 송금 산입액, 그죠? 추인액. 요 말이 어떤 개념인지. 여기에 금액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에 만약에 금액이 여기 100만 원 있다는 이 말은요. 있다는 말은 반드시 이전에 이 상각을 해보니까 이전에 부인액이 있고 부인액이 있었고 상각 부인액이 있었고 단계는 뭡니까? 한도 미달액이 있다는 개념에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있죠. 여러분들의 그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도 시부인에서 그죠? 첫 번째 알아야 될 점,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죠? 이거 하나 체크합니다. 그리고 용어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인한 금액은요, 상각 부인액, 미달액은요, 시인부족액. 그리고 여기에 있잖아요. 원칙은 소멸시키면 얘는요, 정기 상각 부인액 송금산입. 이렇게 알아먹겠습니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렇게 이런 아까 전에처럼 희한한 걸. 자, 여기 또 있네요. 강가시 시부인 고정법이니까 이를 송금으로 계산한 상금을 산입하고 뭐 초과의 송금 산입사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면 상각 부인액과 시인 부족액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상각 부인액은 분불이고 시인 부족액은요. 시인 부족액은 송금 산입할 수 없으며 그 후에 상각 부인액을 충당하지 못한다. 다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만 정기에 이월된 상각 부인액이 있다면 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동상각 부인액을 송금 산입 마이너스로 추인한다. 이 말이 나타나죠. 요 말이에요. 그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추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로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걸 익혀야 되죠. 회사 계상액, 그죠?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조정할 때 여기에 있는 얘기 방금 아까 전에 여기까지 했다가 넘어갔나요? 자본적 지출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요거 하다가 뭐가 안 맞아서 넘어갔는데요. 그럼 이런 구조에서 회사가 계상한 금액이 10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사 계상액을 어떤 거를 100으로 볼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도대체 어떤 거를 재무상대표에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 계정에 있는 금액만 감가상각비를 볼 거냐,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것들을, 그죠? 우리는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테마가 뭐냐면요. 이제 두 번째가 회사 계상액이 도대체 뭐를 구성하는지, 세 번째가 뭐가 되겠습니까? 한도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둘 중에 포함 여부를 알면 그걸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거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첫 번째, 회사 계상액 있죠. 회사 계상액이라 했다, 그죠? 회사 계상액에 포함되는 항목을 말씀드릴게요. 한도가 지금 여기 회사 계상액, 그 다음에 뭐 한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시부인이잖아요, 그죠? 회사에 포함되는 거 볼게요. 자, 일단 회사 계상액은요, 그 계정 과목 중에서 감가상각비 계정 있죠. 그 금액은 전부 다 뭡니까? 포함됩니다. 감가상각비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회사 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뭡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정기요율은 뭡니까? 수정 손실, 그죠? 그리고 중대한 오류라면 뭘로 처리합니까?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된 거 있죠? 그러니까 정기에 감가상각비 계상하지 않아서 단기에 뭡니까? 추가적으로 수정 회계 처리할 때 중대하지 않으면요, 영업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중대한 오류, 이 오류가 너무나 중대하다면요, 소급법에 의해서 이익잉여금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요것도 포함이 되고, 요거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거예요. 요 개념이 이 TAT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전산세무법은 잘 나와요. 그리고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회사 계상액으로 있죠. 여기서 틀리게 하는 요소의 가장 어려운 요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골이죠. 이거는 너무나도 단골이고, 이 시험에도 잘 출제되는 바로 적시상각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회사의 계산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뭡니까? 바로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로 보는 범위가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그 감가상각비 계정에 있는 것만 가지고 시부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기업 실무는 어떻게 될까요? 뭐 요것만 하겠죠. 그렇죠? 이 두 개는요, 만약 있더라도 뭡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확인할 것도 없고, 막 넘어가고, 그죠?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우리 시험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좀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개념만 좀 설명을 좀 쉬었다가 마지막 요거 하고 오늘은 이 정도 범위에서 할 건데요. 이렇게 정기요율 수정 손실에 대한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놈인지 볼게요. 자, 정기에 어떨까요? 감가상각비를 10만 원 뭡니까? 계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원래는 재무회계에 따라 원가를 배분해야 될 금액 있죠. 합리적인 배분을 해야 되는데 10만 원 안 한 거야. 감가상각비를 안 한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을 올해 아는 거야. 올해 알고 10만 원을 계상했다 할게요. 그럼 회사가 이렇게 했겠습니다. 감가상각비 1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 감가상각비 무게.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기 감가상각비를 단기에 계상한 꼴이 되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정기요율 수정 손실이라는 있죠. 수정 손실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손실이 만약에 중대하지 않다라면요, 영업에 비용으로 보는 거고, 중대하다면요, 이익잉여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대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매개 처리했다고 가정할게요. 정상적인 매개 처리예요. 근데 우리 세법은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세법의 현재 입장이죠. 세법은 도대체 이 행위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우리 세법은 이렇게 봐요. 아니, 계정은 감가상각비가 아니지만 본질은 뭡니까, 얘가? 작년에 감가상각비고 이미 상각이죠. 상각은 법인이 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외감만 뭡니까? 그 탈만 정기요율 수정 손실, 실질은요, 정기의 감가상각비다. 그러니까 단기 상각비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법인세법은.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계정을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그죠? 여기 10만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무조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어떤 조정이라는지. 그럼 여기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있고 여기에 정규오류, 수정손실, 그죠? 여기에 IS 10만 이렇게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감가상각비의 금액만 하면 정규오류 수정손실이 있던 금액은 뭡니까? 포함되어 가지고 시부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세무조정 볼게요. 요거는 IS 계정 아니에요? 이것도 뭡니까? IS는 세무조정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어차피 수익과 비용이니까 뭔가 올리고 떼면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야. 얘를 송금산입하고 얘를 송금불산입 해본들 뭡니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영구적 차이인데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소득금액 조정학교표 칸만 아깝다 이 말이야. 관리할 필요 없고 아무런 실익이 없는데 그걸 왜 하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 원칙은요 세무조정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뭘까요? 바로 우리 세법상 바라보는 감가상각비는 이 금액만큼은 뭡니까? 우리 이 세법이 생각할 때 이 감가상각비에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부인할 때 회사 계산할 때 뭡니까? 세무조정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했다면 세무조정은 하지 않았지만 회사 계산상각비에 10만을 추가적으로 뭡니까? 더 입력해서 시부인해야 된다. 그죠? 입력해서 시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만약에 여기 500만 원인데 여기 500만 원이 계산됐다고 하면 실제로 얼마 해야 되는 거예요? 10만 원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지금 보여드리죠. 우리 고정자산 등록할 때 지금 방금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뭐 2200 건물 해볼까요? 아니 비폼 해볼게요. 101번 여기 뭐 비품 컴퓨터라고 할게요. 2017년 1월 1일에 할게요. 기초는 만약에 500만, 1000만 원 여기 500만 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2000만 원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5년 할게요. 이렇게 하면 900인데 여기 보겠습니다. 회사가 만약에 여기 회사가 계상상각을 500만 했다 할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회사가 딱 보니까 계상을 이렇게 한 거야. 감가상각비, 회사 계상상각비는 감가상각비는 500을 이렇게 딱 입력하거든요. 입력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런 게 있다면 입력할 때 얼마를 입력한다? 500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참 10만 원도 챙겨서 뭡니까? 여기에 지배할 때 510만 원 입력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500만 원이 아니고 여기에 얼마를 입력하는 거야? 510만 원, 그죠? 이렇게 입력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의 금액 플러스 뭡니까? 이것도 추가적으로 고려해가지고 10만 원을 더 업해서 시분해야지 정확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시분이 되는 거예요. 요 개념, 그죠? 요거는 어렵지 않아. 해보면 돼요. 이거 또 다른 감가상각비 있네? 그럼 더 집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른 스텝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여기 최고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그 다음에 하는 게 최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여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 좀 어려운 거예요. 자, 회사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오류가 굉장히 중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오류가. 굉장히 중대한다면 이 소급법에 따라 그 소급법이다 뭐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재무 얘기할 때 조금 그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이 모습대로 그냥 이해를 그냥 좀 하죠. 그래서 회사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오류가 전기에 감가상각비 계상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렇게 회계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회계처리한 거죠. 이거는 중대하지 않을 때 하는 회계처리거든요. 이거는요. 중대하다고 했을 때 회계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세법은 어떻게 보냐 이거. 중요한 거는 우리 세법의 입장이죠. 아, 재무회계가 중대하고 안 하고 그건 너의 얘기고 우리는요.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이익잉여금의 껍데기를 벗겨라. 너의 본질은 뭐냐 이거죠. 감가상각비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그죠? 세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조정이 일어납니다. 세무조정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10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IS가 있고요, 뭡니까? 이거는, 세무조정이 일어난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들어갈까요? 내부에 남아있죠, 그죠? 송금산입은 외부 유출이 없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부하고 기타밖에 없잖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기타가 됩니다. 당연히 여기 자본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죠? 감가상각비 있죠. 이익잉여금을 처리한 감가상각비 10만원 이렇게 해서 요만큼 뭡니까? 기타 처분이 되는 거고. 자, 기타 처분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금액은 510만을 입력하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백계 처리했다라면요, 세무조정 없이 510, 이거 500밖에 없더라도 510, 요렇게 나타났다라면요, 송금산입 기타 치고 뭡니까? 510, 이렇게. 그게 가장 극명하죠. 어느 게 어렵겠습니까? 저쪽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걸 왜 송금산입 기타로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왜 이걸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요 부분이 가장 감가상각비 할 때 회사 계상상각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게 어렵고 요거는 그냥 단골 감초고, 쉬운데 감초고, 얘는요 잘 안 되는데 한번 내면 한칼 있고,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특히 요거 있죠. 요거 꼭 좀